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군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굴 30곳이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기초조사를 통해 도심 등에서 인공굴을 확인하고 활용도가 높은 20여 곳은 물리탐사와 내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인공굴은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들은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마을 전자상 거래를 으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들 정책을 비롯한 전체 만족도는 85.9%로 2년 전보다 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정책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익산시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익산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4일 부검을 마친 결과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50분쯤 40대 부부, 10대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편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남편은 목을 매달고 있었고 아내와 10대 아들, 초등학생 딸은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4일 부검을 완료했습니다. 외부인으로 인한 타살 흔적은 없었으나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 후 자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을 봐서는 또 그 끈으로 목 졸른 흔적이 좀 나오고 먼저 부인하고 애들을 살해하고 본인이 자살을 한 걸로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가족들의 핸드폰을 회수했으며 포렌식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포렌식은 이제 맡기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일가족 사망 원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용동면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도 김제 지역 4개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발견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확진 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이 본부장을 맡아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대응팀 7개 반이 구성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익산 지역은 망성과 황등 등 4개 지역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공공시설이 공동으로 들어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가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제 수변도시 기반시설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등이 들어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35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 결정 이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경우 행정구역 결정 기간만큼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지게 돼 1단계는 새만금청이 건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에 쓰일 9호 이비지를 놓고 표절 시비가 일면서 일부 수정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북특자도의 상징과 9호 이미지를 바꾸는 내용의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는 기존 우측에 있던 사각 프레임을 가로로 늘리고 글자를 재배치하는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기존 9호 이미지는 도가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수도권의 모 대학과 유사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대흥 CCU가 액화탄산가스를 첫 생산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흥 CCU는 어제 새만금 산단 공장에서 액화탄산가스 초도 출하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액화탄산가스는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출하로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대흥 CCU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4만 2천 톤의 산업, 의료, 식음료용 액화탄산과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액화탄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KGM 커머셜로 이름을 바꿔 내년 하반기 전기버스를 생산합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9월 기업 회생 절차를 밟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KGM 커머셜로 이름을 바꿔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기버스 목표 생산량은 500대로 경남 함양 공장의 연구 인력 40명도 군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옛 에디슨모터스는 250여 명 채용을 계획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80명에 그쳤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굴 30곳이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기초조사를 통해 도심 등에서 인공굴을 확인하고 활용도가 높은 20여 곳은 물리탐사와 내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인공굴은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팔마산 산비탈 중턱입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폭 2m, 길이 15m 크기의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쪽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파낸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통신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이 통신대대로 사용하려고 계속 뚫고 있었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렇게 사용이 되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까지 가서 보시면은 이게 계속 뚫으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대에서 이런 비슷한 인공굴이 발견되면서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도심에서 30곳을 발견했습니다. 월명지구 4곳, 팔마지구 3곳, 미룡지구 17곳, 옥구지구 6곳 등입니다. 군산시는 지역에 이런 동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보는 받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가보지 못하는 곳들도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50여 기 이상이 지금 군산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공굴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후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인 일제강점기에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가 군산을 전쟁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곳으로 대부분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무기고나 폭격을 피하려고 만든 방공호로 추정됩니다. 군산시는 인공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당수가 무너지거나 개발로 사라진 상황,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곳은 물리탐사와 내부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표 물리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후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인공굴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로만 떠돌던 군산의 인공굴. 아픈 역사를 담은 흔적이 발견되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의회가 오늘 내년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 10석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기 의원이 발의한 도내 선거구 10석 유지 건의안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내 의석만 한 석을 축소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획정안은 헌법이 정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공직선거법의 지역 대표성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제는 모집된 배심원들이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민주당 당원 98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선택만을 요구하는 여론조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동원 경선이나 밀실 공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 내년 총선 익산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 원장은 오늘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산시의회를 찾아 익산과 군산시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 원장은 제22대 총선 대표 공약으로 두 도시의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마을 전자상거래를 으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시정 만족도는 이들 정책을 비롯한 긍정평가가 85.9%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4.8%포인트 올랐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정책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익산시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시민은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이로움 지역화폐는 95.6%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와 학교급식 직영 등을 포함한 먹거리 선순환 정책이 95.1%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면서 연간 30억 원 이상 매출에 입점 농가는 1,12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학교급식 직영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급식 안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이들 정책을 으뜸 정책으로 꼽은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피부로 체감됐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익산시 정책 설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 95.6% 정도 긍정평가를 갖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중에서는 그게 아마 제일 높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뚝심 있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외에 익산 시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10대 정책을 보면 다이로움 택시와 취업 박람회 정례화 94.2%, 이웃의 돌본당과 나눔 곳간 운영 92.1%,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91.9%, 국화 축제 등 관광 활성화 정책 89.9%, 녹색 정원도시 정책 89.9%, 청년 지원 정책 84.9%, 주거 공급 정책 81.5%, 공무원 친절 개선도 75.3%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익산시장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긍정평가가 85.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 조사 때보다 4.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익산시청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마 85% 정도, 85.9% 정도가 아마 긍정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조사보다도 한 4.8% 정도가 좀 수치가 높아진 상태고, 앞으로 익산시는 조사 결과를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시민정책 만족도 조사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19세 이상 6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전화 여론조사를 혼합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99%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택시업계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모범 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 개인 택시는 기본 차량에 최대 2년까지 차량을 더할 수 있게 됐고 원활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기존 1년 이상 군산에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군산 인공암벽장에 국제규격의 볼더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리드벽과 스피드벽이 있지만 그동안 볼더링장 시설이 없어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2억 5천만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볼더링장을 조성하면서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볼더링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볼더링은 로프 없이 바위 덩이를 오르는 암벽 등반의 한 종목입니다. 익산 신흥공원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정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을 다이로움 시민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학계와 가든 디자이너 등의 전문 의견을 수용해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 농민들은 필수 농자재 구입비가 크게 오르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오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수 농자재는 비료와 퇴비, 농업용 비닐, 농약 등입니다.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필수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도지사는 농업 경영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합니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셔널 C&D와 더젓갈, 삼영메탈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기술 능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2곳을 선정해 오늘 인증서를 줬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2차 보전 우대 지원과 보증보험료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도내 학생들의 해외 연수 기회가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해외 연수 사업을 통해 올해보다 400명이 늘어난 2,800명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361명, 중학생 1,308명, 고등학생 738명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년 해외 연수 일정은 연말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의대 졸업생 5명 중 3명이 타 지역에서 인턴을 수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북 소재 의대 졸업자의 61%가 다른 지역에서 수련했습니다. 수련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5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영남권 7.8%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과 수련,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의대 인재 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내측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자를 공모합니다. 공고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로 시는 공고가 끝나면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새만금 일권역 산업연구 용지 남측 공유 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을 조성하고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 운영하게 됩니다. 공사는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의 벼 대신 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점과 이를 토대로 식량 수급 안전에 기여한 바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부터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도가 군산의 5개 상품에 대해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신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상품은 군산 아리울수산 사랑의 황금박대와 나인팜스 새만금 청실한돈, 옹고집 영농조합법인 호박보리된장, 내고향시푸드 김철호의 계곡가든 간장게장 등 4곳이 재인증됐습니다. 또 밥강도 간장게장이 신규 인증 상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 상품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마케팅 지원과 우수상품관 입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문화유산 분야 사업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우수 지자체 선정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청상 수상,
문화영향평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휩쓸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문화마을 29, 문화도시 3355, 문화거점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군산 대야면 출신인 죽봉 고용집 선생의 문화사적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죽봉 고용집 기념사업 추진위는 어제 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세 번째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박학래 군산대 교수와 안유경 경북대 교수 등은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집 선생의 생애와 문학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한편 죽봉 고용집 선생은 조선 후기 최고 문장가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황금철 익산시청 민원행정계장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혁신 성과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는 것으로 황 계장은 미활용 조례 6개를 발굴해 개선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삼성동 어우름봉사단이 후원받은 연탄 9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봉사단은 연탄이 꼭 필요한 저소득 세 세대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대별로 300장씩 전달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3시에 근대건축관에서 연말연시 박물관 재즈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헤이데이 퀄텟 밴드의 감미로운 재즈 공연을 통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